자, 유체역학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자, 속도 v인 유체가 속도 u로 이제 움직이는 곡면에 부딪혀 유동 방향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체가 곡면에 가하는 자, 이거 중요합니다. 힘의 수평 방향 성분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면적은 일정하다고 나와 있고. 자, 이 문제를 풀 때 일단 접근은 유동 유체의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F는 로 QV 그리고 로 AV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힘의 수평 방향 크기만 단순하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공식을 기억하실 때 여기 요 밑에 있는 이거 있죠? fx는 로 AV 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 fx입니다. fx 수평 방향 힘. 요거만 생각을 하실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굉장히 단순해져요. 뭐냐면은 로는 물이니까 똑같아요. 밀도니까. 유동 단면적 A도 똑같아요. 코사인 세타도 90도로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남는 거는 V뿐인데 요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상대 속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0 이다. 요렇게 이제 보면은 V는 마이너스 U가 되겠죠. V 마이너스 U가 상대 속도가 될 겁니다. 근데 요 속도를 이제 제곱한 거만 전수가 되니까 이 속도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거 요거를 선택하시는 게 이제 힘의 크기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 번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수평 방향 힘 Fx가 아니라 이 Fy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수평 방향 힘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상대 속도가 가장 큰 거를 고르면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2번 보겠습니다. 자, 뉴턴 유체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마찰 전다 능력. 타우가 속도급에 비례하는 체, 속도급의 du, dy 여기에 비례상수 요 점성계수 요게 이제 뉴턴 유체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53번입니다. 자, 속도 포텐셜 문제인데요. 앞에 뭐 비회전 속도장 뭐 이렇게 있거든요. 이 회전이라는 거는 일반 기사 수준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유체역학에서는 이 비회전 속도장이 거의 99%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 포텐셜 먼저 접근은 정의를 먼저 적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u는 이렇게 쓰고 u를 대입한 다음에 x에 관해서 편적분하시면은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요 v에 대해서 이제 요 y에 대해서 또 편적분을 하시면은 요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요 두 번째 항이 여기에도 있어요. 즉 여기에 있는 게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에 합집합으로 정리하자면은 그냥 요 위에 거 이걸 찾아보시면은 답은 4 번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합집합을 해서 이게 미분이 되는지 또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해 봐야 되겠지만은 기사 시험에서는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예쁘게 다 나옵니다. 54 번입니다. 자, 비압축성 유동에 대한 네비어스톡스 방정식에서 나타나지 않는 힘은 자,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은 좋은데요. 일단 답은 4 번입니다. 표면 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자, 네비어스톡스는 이 체정력, 압력, 점성력 요 세 가지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뮤가 이제 점성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압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점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 항이 이제 세정력, 중력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 있죠? 중력.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는 다 들어가 있고 표면 장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답은 4 번입니다. 55번입니다.
자, 공기 중에서의 무게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보니까 부력이겠죠, 부력. 음. 자, 부력 문제는 적용 범위가 이제 좀 3 가지 정도 있다 그랬어요. 물에 이제 완전히 잠겼을 때, 그리고 물에 반쯤 잠겼을 때, 그다음에 물에 잠겼는데 여기서 무슨 스토크스 법칙이나 뭐 항력이 존재하는 경우, 이때는 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잠겼을 때를 생각을 해 보는 거니까 요 경우가 되겠네요. 이거는 좀 쉬우니까 풀라 그랬죠. 그래서 F, B 무력 같은 경우에는 감마 액체, 그다음에 V 물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물속에서의 무게는 공기 중에서의 무게에서 무력을 뺀 값이죠. 그래서 요거를 찾아보시면은 W 공기는 59.6, 답은 4 번이 나오게 됩니다. 56 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좀 더러운 문제에 속하게 되는데요. 뭐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시간만 있으면 다 풉니다. 자, 먼저 문제는 공기 중에서의 이제 통나무가 있고요. 요게 이제 납을 매달아서 완전히 물속에 잠기고자 하는데 딱 필요한 최소한의 이제 질량이 34 킬로입니다. 그러면 통나무의 비중을 얼마로 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통나무의 비중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W 통나무의 무게는 요 통나무의 비중량 곱하기 이제 V 물체 통나무 통나무의 부피다. 요거를 좀 머리에 기억을 해 놓고 문제를 풀어가면은 쪼끔 그나마 덜 어렵습니다. 먼저 통나무 무게는 요렇게 이제 mg로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질량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질량 곱해서 1628이 나오는데 이게 1628입니다. 가장 앞에 있는 게 나왔죠. 그다음에 V 통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요 앞에 납의 부피랑 납의 무게를 또 이제 구해 가지고 통나무의 부피를 계산을 한 겁니다. 0.197입니다. 그러면은 이 통나무의 감마값을 알 수가 있죠. 뭐 쉽게 이제 저는 풀기 위해서 이걸 또 물로 그러니까 비중 통나무 곱하기 감마 H2O 요걸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거를. 그래서 또 쉽게 풀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요 감마 통나무만 구해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통나무의 무게에 요거 해서 이제 통나무의 비중 구하시면은 0.843 답은 4 번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거를 이제 보시고 이걸로 이제 해석을 못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좀 풀이가 길고 좀 더러울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해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 번입니다. 자, 경계층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포텐셜 흐름 여기가 이제 10 이고 경계층 두께가 얼마일 때를 이제 잡아야 되는가 나왔습니다. 자, 경계층에 대한 정의 문제가 되겠고요. 이 델타 이제 경계층 두께죠. 델타는 자유흐름 속도에서 이 경계층 두께의 속도 u가 0.99 즉 99%가 되는 지점이 이제 경계층 두께의 속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흐름 속도가 지금 10 이니까 u는 9.9겠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은 4 번이 나오게 됩니다. 58 번입니다. 자, 비중 7인 작은 입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보는데 기름의 점성계수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보니까 스토커스 법칙을 쓰는 문제네요. 자, 이런 문제가 바로 이 불형 문제에서 세 번째에 속하는 아주 더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풀지 말라 그랬죠? 실제 시험장 가서도 절대 풀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스토크스 법칙과 공속도 요거를 이제 보면은 이제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 입자를 좀 크게 했다 그랬을 때 여기 내려오는 W 요게 이제 mg랑 똑같습니다. 이 기체 이 입자의 이제 무게고요. 여기 위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부력이에요. 여기 V 물체
곱하기 감마 액체.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스토크스 법칙 FD죠. 3파이 UVD입니다. 요 세 가지 힘이 합력을 이룰 때 F 이퀄 제로가 될 때 이때 종속도가 발생합니다. 종속도는 여기 주어져 있죠. 0.01m/s라고. 그러면 이 세 가지 힘을 모두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부호도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입자의 무게는 감마 입자 V 입자인데 이걸 이렇게 쭉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숫자를 대입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푼 거예요. 그다음에 부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풀어 놓습니다. 자,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9의 부피예요. 6분의 파이 d 3승입니다. 그다음에 이 저항력 이건 스토크스 법칙으로 3파이 뮤 v d. 요거에서 이제 힘의 부호를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기가 좀 그래서 아예 그냥 하나를 이항을 시켰습니다. 입자의 무게죠. 그래서 요거를 쭉 풀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풀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 번입니다. 이거는 풀지 않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59 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호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노즐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유체역학에서 노즐 문제는 웬만하면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좀 문제가 뭐냐면은 물이 최대로 멀리 도달할 수 있는 수평거리. 이건 또 동력학의 개념이 나와요. 유체와 동력학의 짬뽕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먼저 노즐 유동은 베르노이를 먼저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V1 이거는 이제 포스가 그렇게 있다 그러면은 음 여기서는 이제 속도를 제로로 칩니다. 그다음에 위치 요거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P2 요거는 대기압이니까 없어집니다. P2가 제로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차피 P1과 요거 관계에서 대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P1 이 내부에 있는 압력만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노즐 유동 이거 이제 해설 듣는 정도면은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자세하게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풀어보시면은 V2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개념이 이제 동력하게 나오는 개념인데요. G분의 V제곱 사인 2세타. 요게 이제 포물선으로 물체를 발사했을 때 이 V에 따라서 V와 세타의 값에 따라서 나아가는 수평 거리를 의미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최대값은 당연히 45도일 때 발생을 하겠고 여기다가 9.8과 또 20을 넣으시면은 40.8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60번입니다. 입구 단면적 주어지고요. 출구 단면적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입구 속도를 알려주고 압력차, 입구와 출구의 압력차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서 조건에 수평, 손실 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손실까지 아마 들어가 있었으면은 거의 역대급 문제가 될 뻔했는데 그냥 되게 쉽게 준 것 같아요. 자, 일단 노즐 유동이니까 베르노이를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Z1과 Z2는 이제 무시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압력차가 P1과 P2 요거 빼면은 왼쪽에 남게 되죠. 근데 지금 V1은 알아요. 입구 속도. 근데 V2를 모르게 되니까 먼저 Q는 AV 지금 단면적 주어진 것 같다가 단면적을 통해서 V2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2를 요거 아니까 요거 압력차만 남기고 옆으로 이항을 하면은 2분의 로 V2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인데 여기다 그대로 이제 숫자를 넣으시면은 1.5 킬로파스칼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유체역학 문제 풀어봤고요. 저는 다음 4과목 기계재료 유압기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